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요, 여러분과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토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또 알짜 정보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이진우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토지 관련 고민 상담을 해결해드리기 앞서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 투자 노하우 좀 배워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정부가 이 토지 용도 변경 조건을 2010년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자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그때 이후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이 토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 또 놓치면 안 되는 노하우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MC께서 말씀해 주신 용도 변경은 아마도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지목을 바꾸는 거,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땅의 황골탈퇴라 지었습니다. 땅이 그냥 그런 땅에서 굉장히 좋은 땅, 굉장히 비싼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미운 오리가 이쁜 아름다운 백조가 되듯이 그런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걸 황골탈퇴라고 한다면 오늘 들으시는 이 내용이 아마 황골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토지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줄에 담겨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에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정한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도 지역으로 인해서 이 땅을 갖고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이 땅은 몇 층으로 져야 되고 건축 면적은 몇 평으로 지어야 된다 라는 걸 모든 걸 알려주는 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고 거기에 의한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토는 4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분류로 따졌을 때 먼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지역하고 요것이 이제 비도시지역이라 보면 이렇게 대분류를 하고요. 이 도시지역을 대신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고 해서 4개 소분류를 하고 이렇게 7개 분류를 보통 중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거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이 이번에 일반 주거지역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돼서 재건축도 이제 플랜카드 많이 붙죠. 3종에서 준주거로 됐어 하는 세분화된 내용, 제1종 전용주택 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준주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1개의 소분류로 나누어지는 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이 땅이 갖고 있는 이거는 뭐 백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그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제일 먼저 참고로 하고 바로 밑에 타 법령에 의한 뭐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특법이라는 거가 됐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지관리법이 됐든지 그 법을 따로 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어찌 됐건 간에 기준은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진다.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시면 7개 용도지역이라 했죠. 중분류에 주상, 공록,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렇게 7개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지 투자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포함한 녹관농자라고 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거지역에는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에는 그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나눠져 있고 어디는 숙박을 짓고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획된 그 땅에다가 건축물만 올리면 되는 거죠. 왜 투자 대상이 녹관농자냐면 여기에 농지나 임야 같은 걸 사서 좀 뒤에 나오겠지만 개발을 한다면 지목 변경이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재수가 아주 좋으면 용도지역 변경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은 이미 딱 정해진 여기엔 이거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정해진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 정해진 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보다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의
땅을 여기 나온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용도지역은 주상공원 다 정해진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산업, 제조업, 공급용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땅값은 올라가죠. 당연히. 왜냐면 공급이 점점 공급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그러니까 땅값은 상승하는 건 맞는데 이 땅의 이 지역, 에어리어가 상승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강남 삼성동이다 하면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제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전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주변 시세가 40만 원이다, 50만 원인데 내 땅은 어떤 행위, 개발 행위 허가나 어떤 걸 했을 때 내 땅은 70만 원이 개별 필지가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우리 투자 뭐 왜 합니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역별로 이건 섹터로 올라간다고, 지역이 올라가는 거죠. 어느 동네 지역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투자 대상이라 얘기하는 녹지관리, 농립, 자연환경 보정은 개별 필지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지목의 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것들 통해서 토지 가치를 올린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한 걸 탈 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 있죠. 이거 소극적 의미, 우리 흔히 말해서 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보통 한 18가지의 그 개별법이 의제가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 18가지 법을 받았다 치고 한다는 의미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는 일반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냥 건축이라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투자 대상의 용도지역인 녹관, 농자,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지목이 농지나 임야를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나, 여기다 건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지자체나 관할, 관청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을 지어 라고 허가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건 허가까지는 필요 없어,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규모가 작아, 한 60평, 연면적이 60평밖에 이하야, 그러면 건축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관청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땅은 예를 들면서 농지나 임야를 사서 집을 지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이 땅은 대지가 되기도 하고, 창고를 지면 창고 용지로 바뀌기도 하고, 공장을 짓기도 하면 공장 용지로도 바뀌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표 시행령 51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를 한번 드러나 보세요. 뭐 굳이 다 안 하셔도 되는데 6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 허가고요. 공작물의 설치가 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도 개발행위 허가고,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에다 흙메어서 밭으로 쓴다 라는 의미죠. 이런 것들은 다른 절차, 약식화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자, 토석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목적은 제외한다. 토석 채취 뭔지 아시죠? 그 석산이나 뭐 이런, 또는 땅에서 뭐 돌을 캔다든지 흙을 판다든지 이런 토속 채취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번째는 토지 분할입니다. 여기는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제외합니다. 우리가 그 분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허가에 의한 분할도 있고 매매에 의한 분할도 있습니다. 근데 허가에 의한 분할이란 말이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분할이 되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이 원체 난립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땅을 지으면 도상분할이라 그래서 그냥 관에서 그냥 허가를 내줬었어요. 이렇게 분할 허가를 내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 돼요. 평택시 같은 경우엔 5필지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하지 않고는 5필지까지밖에 분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분할을 하고 허가를 받은 대로 목적행위를 해라.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개입할 여지가 좀 적어든다. 뭐 이런 취지겠죠. 자, 6번째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우리가 길 가다 고속국도나 그 국도 옆에 컨테이너 많이 쌓아놓고 막 그렇죠. 물건 보관도 해놓고 이런 컨테이너 많이 쌓아놓는 행위를 바로 그 개발에,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안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도시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개발행위.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는 법정 지목이 전답, 과죠. 밭하고 논하고 과수원. 요게 법정 지목인데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농지 전용 허가란 걸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의제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받았다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지 전용 신청하고 나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면 여기 요 농지 조성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을 집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져. 그래 좋아. 그럼 허가를 해줄게. 적법하게 용도지역에 맞으니까 대신 내가 민원인한테 이 땅을 허가를 해준 만큼 그에 준하는 면적을 농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돈을 국가에 내라는 돈이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공시지가의 30% 이내고요. 제곱미터당 5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가 평당, 우리가 알고 있는 평당 16만 원, 평당 16만 원을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죠. 공시지가의 이건 상한입니다. 상한. 자, 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야는 산지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도심이나 맑은 공기 뭐 이런 임산물의 굴치 채취, 임업인의 생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지목한 땅이 산지예요. 근데 그래 산을 갖고 집을 지어? 그래 좋아. 용도지역에 맞으니까 집을 져도 돼. 대신 국가에서 지목을 산으로 지정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당신이 민원인이 거기다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고 하니까 허가는 해주되 그에 준하는 산지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 비용을 내 하는 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산림 조성비란 거를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는 준보존단지와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준보존단지와 보존산지인데 준보존산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고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이 적용이 돼. 좀 더 엄격하다고, 개별법이니까 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용은 여기 써놨는데 2017년 기준입니다. 대체산림 조성비 금액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준보존산지는 평당 14,000원 정도 내야 되고요. 보존산지 같은 경우에는 보존해야 되는데 진다고 하고 숲을 조성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18,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지 복급이라고 따르고 계세요. 헥타르당이니까 헥타르가 3,000평이죠. 3,000평이니까 뭐 요거는 일반 개인 건축행위 허가를 하시는 분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되고요. 자, 하여튼 오늘 개발행위 허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행위 허가야말로 거기에는 산지 전용허가, 농지 전용허가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야말로 아까 제가 그 타이틀로 말씀드렸던 땅을, 토지를 미운 오리에서 화려한 백조로 수익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고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창고를 짓는 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 토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지목이 바뀌고 그것이 바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최첨경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